안녕하세요. 大家好. 수미 씨,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한국의 줄임말 및 유행어 특집인데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네. SNS 특집을 가져왔습니다. 와, 와,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 뭐가 있죠?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제가 음, 알고 있기로는 중국에는 위챗이나 아니면은 웨이신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카카오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네. 위챗이랑 웨이신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웨이보, 아니면은 그 페이스북, 아니면 뭐 인스타, 뭐 샤오홍슈 이런 것도 다 SNS에 포함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SNS들이 시중에서 나와 있어서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SNS에서 어떤 유행하는 말들이 있는지, 어떤 줄임말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오늘은 우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그리고 페이스북 줄임말 및 유행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네, 첫 번째는 카톡이라는 줄임말입니다. 이건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줄임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주로 카카오톡을 카카오톡이라고 다 말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카톡해? 이런 식으로 한 90%는 다 줄여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만약에 한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한데 한국에 여행을 온 중국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참고해두면 좋겠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카톡을 사용하고 어르신 분들께서는 문자나 전화를 많이 하시던데 요즘에는 카톡을 사용 안 하는 어르신들 네, 진짜.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단톡방이라고 해서 단체 카톡방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건 없었는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명이 아닌 세 명, 네 명 이상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단톡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톡방도 굉장히 어르신들이 요즘에 사교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단톡방이라는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친추라는 단어인데요. 과연 친추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답을 압니다. 짠! 여러분 뭔지 맞히셨나요? 얘기할게요, 답을. 친추는 친구 추가의 줄임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을 보면 이제 번호를 서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친추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중국 친구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의 SNS를 추가하고 싶을 때, 我可以加你微信吗?你加我微信吧. 한국 사람들은, 나 친추해도 될까?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냥 친추하자 이렇게 뭐 같이 어,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네. 친추하자. 그리고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보통은 자동으로 이렇게 친구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과학기술의 발전이 좋습니다. 또 다음 줄임말 유행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 줄임말은 페이스북 관련된 거로 넘어갈 건데요. 음, 바로 페북입니다. 페북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너무 쉽죠? 페이스북의 줄임말,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냥 젊은 친구들이 그냥 페북 이렇게 하지 페이스북 이렇게 풀 단어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페이스북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페메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페메. 같은데요. 네, 어, 페메는 무엇일까요?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페메. 그럼 같이 맞춰보시겠어요? 3초를 드릴게요. 페메. 3, 2, 1. 페메. 네, 페이스북 기능 중에 페이스북 메신저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음, 페이스북 메신저를 줄여서 페메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페이스북 안에서도 문자처럼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버전 카카오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는 이거는 모든 SNS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바로 눈팅입니다. 눈팅은 무엇일까요? 이건 줄임말은 아니고 유행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팅? 네.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문제가? 아, 그런가요? 눈팅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SNS 계정이나 사진 등을 어떻게 보면 몰래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뭐 좋아요나 아니면 댓글 같은 걸 남기지 않고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 사람의 SNS를 몰래 보는 거죠. 약간 이런 것 같은데요. 옛날 방식으로 하면은 익명 편지라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아니다. 아니 틀린가? 익명 편지는 네, 흔적이 남잖아요. 그쵸? 네. 이제 그 누가 쓴 편지인지 그쵸, 모르게 보낸 사람의 이름이 없는 그냥 편지인데 이제는 SNS는 뭐 좋아요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만 본다 이런 뜻이죠. 그쵸? 눈팅?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로 언제 하냐면, 그 뭐지? 서로 친구 추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우연히 발견했는데, 잘생긴 사람 있다? 그러면, 좋아요나 댓글 안 남기고, 잘생겼다. 이러고, 이 눈팅을 가끔씩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눈팅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아니면 요즘에는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이긴 하지만, 염탐하다라고 염탐. 하기도 해요. 네. 몰래 이렇게 몰래 네, 탐색하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약간 조금 눈팅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어감이 조금 더 강한 단어라서 그렇네요. 네, 주로 약간 정말 몰래 볼 때 이런 예를 들어서 전 남자친구의 SNS 계정 이런 거를 볼 때 나 전 남자친구 계정 염탐했어 막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너무 재밌는데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요? 너무 아쉬운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음번에 또 2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거나 아니면 또 새로 알고 싶은 신조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